지원을 가지니까 그래서 박사님입니다.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원인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리슨에서 만성 전립선염 환자는 발치료과를 통과할 수 없어서 항생제가 극단적으로 치료가 영원히 스미스 측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 만성 전립선염은 염증세포가 전립선 마사지나 소변에서 검사해요. 염증세포가 있거나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 치료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최근 해리슨에서는 이 만성 전립선염이 서서히 퍼지고 교활하게 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발성 방광염이 있을 경우에 전립선에 포커스를 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커스 두는 말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과학에서는 전립선염은 임상력에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나온 최근의 책에서는 급성이나 만성이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성 전립선염과 골반통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분석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염증세포하고 세균을 대표부수로 수를 보고 항생제 치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아주 특이한 장기라고 유일하게 인체에서 유일하게 특이한 장기인데 감염과 염증, 즉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의 두 가지 동반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도형을 만들어 봤는데 만성 전립선염은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인펙션이 있고 내적인 요인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키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서큘레이션 속에서 모든 만성 전립선염이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질병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이든 염증이든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도형이 있는데 전립선에서는 전립선 구멍으로 20개 내지 30개 전립선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이 예를 들어 소변을 본다라든지 성적 자극에 있든지 자꾸 이렇게 맥히게 됩니다. 맥혔을 경우에 인펙션 또는 인플라메이션이 조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고안에서 정자가 정관을 통해 가지고 사정관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정랑에서도 사정관으로 나오는데 고안에서 나오는 정자가 사정관이 맥혔을 경우에는 정랑으로 다시 올라가서 만성 골반통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만성 골반통 증후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과 세균, 성병, 바이러스, 진균 등의 연도가 그 다음에 염증, 정사세포.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 정상이 없다가 맹장에 가서 맥혔을 경우 맹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가 전립선에는 유일하게 강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염증과 감염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와 순환을 해주게 됐을 때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은 소변검사상 염증세포가 이렇게 많고 전립선 마사지에서도 농세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양상에 있어서 나이제리아 고노레가 나오고 디플로콕사이가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PCR 검사상에서 나이제리아 고노레와 클라미디아 사람 같아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요도 협착이 있는 부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비정상적인 스케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전립선 구멍에 순환이 장애 오게 됩니다. 치료를 하니까 소변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전립선 마사지에서도 정상적으로 PCR 검사에 있어서 추적 검사상 전부 다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세균도 치료가 된다는 것인데 스타필로코커스가 배양에 정상에 나왔고 스타필로가 치료를 하니까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는 이제 그람 포지티브 바실러스도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감염에 있어서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16번, 33번이 양성으로 나왔지만 치료하니까 좋아졌습니다. 진균 감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남과 절선에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칸디디아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칸디디아스가 여성의 질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같이 동반해 치료해야만이 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반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 있어서도 우레 플러스 우레품 양성으로 나왔고 치료하니까 좋아지고 여성에 있어서도 양성으로 나오고 치료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요인이죠. 소변검사상으로서는 아까 감염하고 똑같습니다. 백혈구가 증가되고 전립선 마사지에서 놈세포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저희의 중요한 이야기 중 전립선 비대의 원인 중 하나가 순환이 장애인데 전립선과 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이 막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DHT와 팔팔의 호르몬이 합쳐져 가지고 성취된다는 설도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설 중 하나가 순환장애가 있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서 방광 쪽 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절도 생기고 난도성 변성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혈액학적 건성사 PSA가 27.1%로 증가되어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9.1이었습니다. 치료를 하니까 아까 소변검사상 염증세포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 절선 마사지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절선 크기도 점점 줄어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주 건강히 잘 살고 계시죠. 내과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당화혈색소도 절선 암수치가 27에서 1.9로 줄어들고 절선 PSA가 1.97로 줄어들고 헤모로빈 에너지가 7.9 이상이었는데 7도 들어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립선의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화혈색소도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가서 또 검사하니까 PSA도 1.9로 줄어들고 헤모로빈 A1C도 6.4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감염과 염증을 치료하고 나면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보게 되고 적절한 성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순환장애가 오는 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전신난 구멍으로 못 나갔을 경우에는 울혈을 사고를 보였었고 정자가 나기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염증세포가 증가되고 치료하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도 협착이 해가지고 전신난 구멍에 순환장애가 오는 건데 치료를 하면은 요도 협착이 좋아집니다. 사정간 난포가 막혀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의 정자가 나가지를 못하게 되고 이게 사정간 구멍에 개구되는 것이 정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정자가 다시 사정간을 막힘으로 인해 두 개가 동시에 개구되는데 정량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드려준 겁니다.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전립선 결석을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전립선 결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니지먼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립선 결석이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산칼슘이죠.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이것은 정량에서 나온 전립선 결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전립선 구멍을 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정량에서 이게 정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자가 정량이 깨끗해졌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전립선 구멍이 막히고 정량이 막혔을 경우에 사정관이 막혔을 경우에 정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자가 보여 있는 것을 보이습니다. 보여가지고 어떤 양성 종양의 상태를 보이는데 치료하니까 이렇게 좋아집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에 동맥의 순환장애도 오는데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부 쪽에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라든지 심장에 이상 소견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환 동맥도 있었는데 치료하기가 좋아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는 두 가지 치료가 있죠. 침수치 치료와 비침수치 치료가 있는데 침수치 치료에 있어서 최소 침수치 치료에서 레이저 홀레베라든지 KTP 레이저 했을 때 이렇게 수술을 하실 건데 이것이 이제 소변이 요도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만성 역산을 하게 되죠. 역산에서 만성 절순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12년에서부터 2015년 36개월 동안 총 600명에 대해서 보통 고시적 치료로 마사지하고 절선 치료에 절선 마사지하고 항생제 치료하고 절선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복합 물리 치료하고 그다음 그 메이트 배우자 치료까지 금으로 세 군을 나눠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그 T밸류가 0.08였고 치료의 효과가 치료 전 통증도 절선 마사지하고 약 항생제 줬을 때보다도 복합 물리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배우자 치료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 증상도 호전이 되었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정상 호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밸류가 0.05 있고 환자의 정상과 결론상 질을 향상시키고 재발 방지도 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과적으로나 비뇨기과적으로나 부인과적으로나 이 모든 통합을 해야만이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뭐든 질문 다 해주십시오. 연구 안 해도 설 안 하겠습니다. 40년간 치료해왔기 때문에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아까 선생님 의견 중에서도 여분이 질문이 없으시니까 암도 사실은 제가 12분 내로 파악해가지고 많이 좋았습니다. 슬라이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암도 생기지 않습니다. 암도 치료도 아까 같이 PSA가 27인데 조직분도 안 했습니다. 4 이상인 경우에는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혈도 많으시고 보통도 많고 그런데 치료가 낯설고 하면 힘들고